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컬리 알파카로 만드는 부클 스트링백 준비해봤어요. 겉뜨기만으로 쭉 뜨는 패턴으로 이런 복슬복슬한 부클사 질감을 포인트로 활용을 해봤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서 수납력은 물론 겨울철에 두꺼운 아우터 위에 매치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컬리 알파카 네모를 사용해서 두 줄씩 잡고 뜨기 때문에 편물도 굉장히 좀 탄탄한 느낌이고요. 물건을 많이 넣어서 아래쪽이 처진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쉐입이 정말 예쁜 가방이에요. 중앙에 라벨을 포인트로 달아서 기성 제품 같은 그런 매력도 넣어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탄탄한 가방끈을 활용해서 어깨 슬림이나 피로감 없이 이런 안정감도 한번 같이 잡아봤습니다. 겉뜨기와 그리고 조임끈 들어가는 부분, 바늘 비우기, 그리고 줄임 요 세 가지 기법만 사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실이 약간 코가 안 보이는 실이지만 대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전혀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슬복슬한 질감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 데일리룩에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입니다. 무엇보다 7mm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컬리 알파카 4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3번 샌드 색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4볼을 전부 다 사용할 건데 한 줄 잡고 한 줄 잡아서 두 줄을 한 줄로 생각하고 떠주시면 돼요. 뜨다가 실이 다 끝나면 새로운 두 볼을 끝에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은 7mm 대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조립식 대바늘 7mm에 45cm 케이블을 연결해서 바늘 길이가 약 65cm 정도 되는데요. 500원짜리 나무 바늘 준비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케이블 길이가 이 바늘보다 더 길기 때문에 매직 루프 기법을 사용해서 떠주셔야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빠르게 뜨실 분들은 이렇게 조립식 바늘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7mm로 조금 숭덩숭덩 떠줄 거지만 손땀이 많이 쫀쫀하신 분들은 8mm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방끈은 5마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성인 여성 기준으로 5마 소요되니까요. 이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은 이렇게 굵은 바늘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바늘기가 조금 굵어야 요 두 줄의 실이 한 번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이 뜯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금속 재질 바늘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커 같은 경우에는 척후 표시용으로 이렇게 대바늘용 마커 준비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코바늘 뜰 때 사용하는 이런 마커 준비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편물 밑부분 연결할 때 편물 고정용으로 마커는 조금 넉넉하게 한 5개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라벨 달아주실 분들은 이런 수혜용 라벨이 통과할 수 있는 수혜용 얇은 바늘 준비해 주시고 라벨 연결해줄 수혜용 실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자수용 로미오 실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물 길이 체크할 수 있는 줄자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으면 실 사용하는 방법부터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띠지 벗긴 실을 2볼 준비합니다. 보시면 겉실과 안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서 안실을 뽑아서 쓴다면 다른 한쪽도 안쪽에서 뽑아서 쓰셔야지 훨씬 덜 엉켜요. 여기는 겉, 여기는 안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시면은 좀 더 엉킬 확률이 크니까요. 겉에서 꺼내서 쓰실 분들은 2볼 모두 겉에서 풀어주시고요. 저는 안쪽에서 이렇게 꺼내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겉에 있는 요 겉실 마지막 끝부분 이 부분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럴 땐 또 새로운
볼 하나 더 가져오셔서 여기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남은 한 볼은 이 실의 끝부분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코잡기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각각 뽑아낸 두 가닥의 실을 한 번에 잡고 한 가닥인 것처럼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기본 코잡기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실을 넉넉하게 약 300cm 정도 남겨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줄자로 쟀을 때 여기가 60cm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5번 접어서 300cm 남겨보도록 할게요. 둘, 셋, 넷, 5번 뽑아서 300cm 정도 남겨줬고요. 300cm 되는 지점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왼쪽 검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한번 둘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꼬이는 게 보이실 건데요. 바늘 가져오시고 오른손에 바늘을 쥐어서 이렇게 안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실을 한번 들어 올려서 위에 있는 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다음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왼쪽으로 잡는 실은 볼에서 나오는 요 실이고요. 오른쪽에서 잡는 실은 우리가 300cm 남겨준 실이에요. 300cm가 되는 지점에서 잡아주시고 왼쪽에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 바늘 가져오셔서 안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요 실 밑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요 바늘 끝으로 위에 있는 실을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쏙 꺼내와 주시면 바늘에 이렇게 한 코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헐거우니까요. 한번 손으로 집게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서 당겨서 조여주시면 돼요. 조여주시면은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첫 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실이 꼬이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300cm 남겨준 실, 이 실은 나중에 우리가 가방을 다 만들고 꼬맬 때 한 번에 사용하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남겨준 거고요. 이 300cm의 실을 여러분의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 볼에서 나오는 실은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닥 하나의 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총 80개의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이제 79코만 잡아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손을 집게손가락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집게손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비틀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계속 코를 만들게 되는데요. 연결되는 동작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늘 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다음 이 바늘 끝을 다시 검지에 걸려있는 요 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면서 엄지 밑에 걸려있는 실 사이로, 여기 두 가닥의 실 보이시죠? 이 사이로 가져와 줍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당기면 이렇게 두 번째 코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코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시면 첫 번째 단을 뜰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여기 있는 손바닥으로 실을 잡아주면서 집게손가락으로 실을 벌려주세요. 비틀어 준 다음 바늘 끝을 엄지에 있는 요 실 위에서 아래로 들어 올리고 바늘 끝으로 검지에 있는 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면서
엄지에 있는 요 실 2개 사이로 꺼내옵니다. 이렇게 해서 코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은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여주고 너무 세게 당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지금 이 실이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2가닥의 실을 하나로 잡고서 뜨기 때문에 이 코를 조금 세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마커 준비해 주시고 10코 만들 때마다 마커로 씌워서 표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코 만들어 줬는데요. 다시 한번 잡은 상태로 집게손가락으로 벌려주고 여기에 걸려있는 실은 우리가 300cm 남겨준 실이고 여기에 걸려있는 실은 여기 볼에서 나오는 실이에요. 잡은 상태로 비틀어서 바늘 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이로 통과. 살짝 당기면서 코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주시고요.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6, 7, 8, 9, 10.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10코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커로 표시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실이 조금 특수한 실이다 보니까 완전 대바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위에 카드 걸어둘 테니까 기초 코 잡기는 그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함께 10코 잡았는데요. 80코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 됐으니까 마커 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럼 다시 한번 마커 또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마커는 대바늘용 마커도 상관없고요. 이런 코바늘 마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뜨면서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코를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카드 참고하면서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80코 전부 다 잡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78, 79, 80. 자, 이렇게 총 80코 전부 다 잡아왔고요. 저는 마커를 옮겨서 20코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80코 떠줬고 자, 이렇게 지금 볼에서 나오는 실 뒤에 와 있고 300cm 실은 여러분 앞에 와 있죠. 보시면 실이 이렇게 좀 길게 남았을 텐데요. 이 실은 나중에 바닥 연결할 때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최대한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저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끈으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풀릴 때만 엉키지 않게 잘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묶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80코를 다 떴으면 이제 바로 1단으로 이어서 떠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걸려있는 마커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제거를 해주고 첫 코 표시용 마커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코바늘용 마커도 상관없고요. 이런 대바늘용 마커도 상관없습니다. 전 이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
하기 전에 요 코가 꼬이지 않았는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코를 만든 부분은 이렇게 밑에 조금 길쭉하고 오돌토돌하게 모양이 생기는데 이 코가 이렇게 꼬여버리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면은 편물이 이렇게 꼬이게 나와요. 그래서 꼬이지 않게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코 부분이 안쪽으로 일정하게 오는지 확인해 준 다음에 1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립식 바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 길이가 케이블 길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줄바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바늘이 코가 다 만들었는데도 코를 다 만들어도 바늘이 이만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매직 루프 기법을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매직 루프는 바늘이 많이 길이가 남았으면 그 길이만큼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잡아서 빼고 여기에 걸려있는 코드를 앞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옮기실 때 마찬가지로 여기 코가 꼬이지 않게끔 이렇게 안쪽으로 코가 반듯하게 오게끔 잘 확인해 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매직 루프 뜨는 방법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코 표시 마커 오른쪽에 걸어주시고요. 1단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매듭코예요. 이 매듭코 보시면 모든 실이 다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한 코를 찌를 때 두 가닥의 실이 다 걸려 있게끔 이렇게 푹 찔러 주셔야 합니다. 한 가닥만 찌르거나 설렁설렁 해주시면 코가 뜯길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을 되도록 푹 찔러서 확실하게 떠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가방은 조임단, 조임끈을 넣는 구멍 만들기 전까지는 전부 다 겉뜨기로만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는 요 한 코를 앞에서 뒤로 찔러준 다음 앞에서 뒤로 찔러준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이고요. 이 상태에서 볼에서 나오는 실을 뒤에서 앞으로 요 사이로 감아준 다음 끌고 나와서 걸려있는 요 코를 빼주시면 돼요. 자, 요게 겉뜨기입니다. 우리 첫 코 부분은 늘어지지 않게끔 약간 당겨서 떠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부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서 위로 찔러주고 실 뒤에서 앞으로 걸어준 다음 감아서 걸려있던 코는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찌르고 감고 밑으로 빼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해주시면 되는데 겉뜨기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코가 너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겉뜨기 관련한 카드 제가 걸어둘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코를 총 80개 만들고 시작을 했으니까 겉뜨기도 80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 마커가 오게 되는데요. 마커 있는 근처까지 전부 다 겉뜨기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0번째 겉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이렇게 1단이 끝이 난 건데요. 자, 2단도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에 있던 마커가 있으면 다음 단 시작할 때 이렇게 마커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또 마커 옆에 있던 요 코에 겉뜨기로 이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과 우리가 계속 뜨는 방향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원통 형태로 쭉 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겉뜨기 80개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몇 cm까지 떠주시냐면 총 편물 길이가 34에서 35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1, 2단 정도만 떠서는 편물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짐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우리가 뜰 때마다 단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데 이 길이가 34에서 35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는 거고요. 이 길이는 편물을 어느 정도 떴을 때 판판하게 두고 가로 길이, 단면을 쟀을 때의 길이입니다. 그 길이만큼
여기 세로 길이가 34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처럼 조립식 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직 루프 기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어서 쭉 한 번에 후루룩 뜨면 되는데, 만약에 80cm 줄바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뜨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매직 루프 뜨는 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요 아이보리색 샘플 요 80cm 일반 줄바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처음에 이 바늘로 코 잡으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코가 요 끝과 끝까지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바늘 길이가 요만큼이나 남죠. 이 상태로는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편물 길이에서 반 정도 임의로 나눠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 부분에 걸려있는 코를 이 바늘의 끝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잡아서 줄을 밀면서 요 바늘 끝까지 이렇게 코를 몰아주시고, 자, 요렇게를 한 원형이라고 생각해주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첫 코 마커 걸어주신 다음에 바로 옆에 코부터 찔러서 겉뜨기 80개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매직 루프를 한다고 해서 조립식 바늘처럼 한 번에 후루룩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눠놓은 부분에서 다시 반대쪽 코를 밀어서 옮겨줘야 돼요. 이 부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꼬아놓은 루프 근처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다가 코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줄을 당기면서 앞으로 계속 밀어주시면 돼요. 쭉 뜨고, 지금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실이 총 3코가 남았는데요. 이 3코를 다 뜨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루프를 나눠줬던 그 지점, 요 단의 중앙쯤까지 떠준 거예요. 자, 이렇게 떠줬으면 이제 또 반대 방향 떠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실을 또 한번 빼서 루프를 당겨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첫 코 표시 마커를 끼워놨으니까 이렇게 당기는 지점은 크게 상관 안 하시고 편한 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다만 34cm에서 35cm까지 다 떴을 때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되겠죠? 이 부분이 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부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다 떴다고 쳤을 때는 이 부분 마커를 당겨서 조여주고 바늘 끝으로 코를 전부 다 몰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또 마커 걸려있는 부분, 우리가 루프를 당겨놓은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 마커 꽂아져 있는 부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눠서 총 한 단을 떠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식 바늘 없으신 분들은 줄바늘에 매직 루프 기법을 사용해서 뜨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편물을 다 폈을 때 요 끝까지 바늘이 좀 걸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편물이 좀 벌어지면서 뜰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손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너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물이 좀 넓어졌다 하시면 이렇게 그냥 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코를 이렇게 좀 자주 밀어주셔야 되겠죠? 이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 편물 가로 길이 재서 보여드리자면 35cm 정도 나왔고요. 이 34에서 35 정도 나오실 텐데, 그렇다면 여기 세로 길이, 바늘 끝에 걸린 부분부터 가장 마지막 밑단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4 또는 35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겉뜨기 80개, 그리고 마커 넘기고 다시 겉뜨기 80개 쭉 반복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커까지 떠서 단 마무리가 끝난 상태인데요. 자, 저는 34에서 35cm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떠왔어요. 길이 한번 같이 재보도록 할게요. 자, 편물 가지런히 둔 상태에서 줄자로 바늘 바로 밑에 있는 단부터 이렇게 평평하게 두고 쭉 재주시면 되는데요. 끝부분이 살짝 말려있죠? 이 부분도 펴서 재면은 34cm까지 떠줬습니다. 자, 이제 조임끈이 지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단의 시작이니까 마커를 끼워 주시고요. 자, 구멍끈을 만들 때는 바늘 비우기 기법과 그리고 왼코 겹치기 기법 이렇게 두 가지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겉뜨기 2개, 하나, 둘 해주셨으면 이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반복되는 부분은 먼저 바늘 비우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실을 두고 이렇게 앞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 다음 코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 기법 자체가 바늘 비우기가 되겠고요. 이 다음은 왼코 겹치기로 코를 한번 줄여주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바늘의 실이 하나, 두 가닥 걸려 있는데 한 번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줍니다. 자, 여전히 이 바늘 비우기 해줬던 실은 앞으로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 하듯이 이 두 가닥을 한 번에 찔러서 감아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처음 떠준 겉뜨기 하나, 두 개 있고요. 바늘 비우기 해준 코는 이렇게 사선으로 실이 지나가 있어요. 겉뜨기 해준 코는 이렇게 한번 감겨있는 느낌이면 바늘 비우기 해줬던 코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지나가는 느낌이고 우리가 지금 왼코 겹치기로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늘 비우기 한 번과 왼코 겹치기 한 번 해줬으면 겉뜨기 3개 해줄게요. 찔러서 겉뜨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늘 비우기, 실 앞으로 감아서 이렇게 앞에다 둔 상태로 다음 왼코 겹치기 하나, 두 개 있는 코를 한 번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주고 앞에 와 있는 실로 겉뜨기 하듯이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또 이렇게 바늘 비우기 한 번, 왼코 겹치기 한 번 됐고요. 이 상태로 또 겉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이걸 쭉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세트, 바늘 비우기, 앞으로 실 가져와 주고 하나, 두 개 있는 코를 한 번에 찔러서 자, 이렇게 하나, 두 개지만 가닥 수로 봤을 땐 4가닥이 되겠죠? 우리가 이 한 코에는 2가닥 실로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가닥의 실이 2코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푹 찔러서 겉뜨기. 자, 이렇게 왼코 겹치기까지 해줬으면 다시 겉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이 기법을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체 코스가 80코이기 때문에 이걸 세트로 나눴을 때는 총 15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실 원 상태에서 앞으로 실 가져오는 바늘 비우기 한 번, 왼코 겹치기 2가닥 찔러서 겉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겉뜨기 3개, 총 15번 반복하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바늘 비우기 한 번, 왼코 겹치기 한 번, 겉뜨기 하나, 둘, 3개 해주면요. 하나, 둘, 3코가 남습니다.
자, 이 세 코는 처음에 우리가 겉뜨기 2개로 시작해서 지금 이 세트대로라면은 바늘 비우기 1번, 그리고 왼코 겹치기 1번, 겉뜨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 완벽한 세트를 반반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 1번 해주시고 왼코 겹치기 2코 찔러서 한 번에 겉뜨기 해준 다음 겉뜨기 1번 해주시면 처음에 해준 겉뜨기 2개와 합쳐져서 한 번에 또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단 만들어 줬는데요. 나중에 끈 통과할 때 이 부분 헷갈려 하지 않으시려면 마커 하나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겉뜨기 하나, 2개 해줬던 코 바로 다음이 바늘 비우기 해줬던 코예요. 요 가닥에 이렇게 한번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요 마커가 걸려있는 부분에 수직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손으로 구멍이 만져져서 끈을 통과할 때 훨씬 끼우기 쉬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준 바늘 비우기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예요. 세 번째 코 여기 밑에 한번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멍단을 만들어 주셨으면요. 다시 마커 넘겨주시고 겉뜨기 80개죠. 우리가 코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겉뜨기 80개를 5단 떠주시면 돼요. 5단 뜬 다음에 코 마금을 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늘 비우기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고요. 마커 넘겨준 상태로 겉뜨기 80개 하나, 둘, 여기가 바늘 비우기 해줬던 그 코인데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걸려있죠. 이것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겉뜨기 80개 한 다음 단 넘어갈 때 또 마커 한번 넘겨주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쭉 해보시고 5단 다 뜨고서 만나도록 할게요. 5번째 단까지 겉뜨기 80개 유지해서 전부 다 떠줬고요. 자, 이렇게 바늘 비우기로 구멍 만들어준 부분부터 겉뜨기 5단 떠주셨으면 이제 코마금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코마금 하는 방법은 일반 덮어씌워 코마금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겉뜨기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다음 코 겉뜨기 해주시고 여기서 코마금 하는 방법은 왼 바늘로 안쪽에 있는 코, 첫 번째 만들어준 코 부분 있죠? 이 코 부분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찔러주고 이렇게 들어 올려준 다음 이 코를 덮어서 씌워주는 거예요. 이때 조금 쫀쫀하게 해주셔야 끝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나와요. 여기서 힘을 풀게 되면은 윗부분이 조금 울게 되기 때문에 쫀쫀하게 유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씌워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겉뜨기 한 번, 그리고 옆에 있던 우리가 씌워준 코 있죠? 이 코로 계속 덮어서 씌워주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준 다음 그대로 끌고 나가서 여기 걸려있는 이 코를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줬고요. 처음에만 겉뜨기 2번 해줘서 안쪽에 있는 코로 바깥쪽 코를 덮어 씌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겉뜨기 한 번, 그리고 코마금 한 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겉뜨기 한 번, 안쪽에 있는 코를 들어 올려서 바깥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주시고 이렇게 볼실에서 나온 이 실은 조금 쫀쫀하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마커 걸려있는 부분까지 코마금 해주시면 돼요. 들어 올려서 덮어 씌워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천천히 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코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겉뜨기 한 다음 빈 바늘로 안쪽 코를 들어 올려서
겉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한 코는 바늘로 쭉 길게 뽑아주시고 잘라서 돗바늘로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실을 약간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쭉 뽑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여분의 실이 남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실은 굵은 돗바늘 가져오셔서 바늘에 끼워주시고 안쪽으로 숨겨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실이 이렇게 조직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걸리지 않게끔만 잘 살살살살 넣어서 편물 안쪽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커로 표시해 놓은 바늘 비우기 첫 번째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오른쪽에 가도록 놔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 마커 부분이 딱 양쪽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뒤에 구멍이 있을 텐데요. 이 구멍이랑 대칭이 잘 맞는지 양쪽도 이렇게 끝에 구멍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조임끈 통과할 수 있는 구멍 만져질 거예요. 자, 이 부분대로 나중에 끈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 이렇게 편물을 판판하게 가지런히 잘 정돈하신 다음에 이 밑부분 보시면 뚫려 있죠. 자, 이제 이 처음에 남겨뒀던 꼬리실을 풀러서 안쪽을 꼬매주도록 할 건데요. 자, 편물 보시면 우리가 메리아스뜨기로 떴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렇게 겉뜨기로 쭉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안뜨기 부분이 되겠죠? 이 안뜨기 부분이 바깥으로 오도록 편물을 한번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주고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도 다시 구멍이 잘 맞도록 한 번씩 손으로 만지면서 편물을 가지런히 놔주시면 되고요. 꼬리실은 오른쪽 끝부분에 위치해 두도록 놔주시면 맞게 놔주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바닥 부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면과 면을 잇는 메리아스 잇기 기법으로 편물을 연결을 하는데 이 실에 같은 경우에는 코가 잘 보이지도 않고 좀 부클사 특유의 이런 헤어감 때문에 편물이 잇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와 코를 하나하나씩 찾으면서 연결하다 보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편물이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마커를 사용해서 편물을 잘 고정시키고 그냥 감침질로 지그재그 하면서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저처럼 이렇게 편물이 고르게 오도록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마커로 이 편물과 편물을 한 번씩 이렇게 찝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고정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살짝씩 안으로 말려 있는데요. 말려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잘 펴주시고 중간에 찝어서 마커로 한번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물을 한 번씩 다 고정을 해주면요. 어느 정도 말려있는 게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이거를 코 하나하나를 찾아서
마커로 찝어주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편물 자체가 좀 두툼하고 코가 한두 코 정도 밀린다고 해서 그렇게 티가 나는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찝어서 고정해 주시고요. 편물 고정할 때 이렇게만 말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좀 밀리면은 당연히 연결을 하면 이 부분이 울퉁불퉁해지겠죠? 이렇게 편안하게 잘 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엇갈리지 않도록 수직으로 이렇게 마커를 찔러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도 마커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뒀을 때 편물이 밀리지 않고 올바르게 쭉 올라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들이 잘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이 부분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묶어둔 실은 풀러주시면 되고요. 이 실 끝에 아까 사용했던 이 굵은 돗바늘, 이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준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표시해놨던 이 마커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또 엇갈리지 않게 손으로 한번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실에서 나온 부분과 첫 코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접히는 부분이 있죠? 제일 끝부분. 끝부분에 한번 이렇게 수직으로 바늘을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바늘을 꽂을 때 되도록이면 최대한 끝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통과해버리면 당연히 이음새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겠죠? 깔끔하게 나오기 위해서 최대한 이 끝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관통해서 양쪽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바늘을 뽑아서 한번 당겨주시고 한 번 더 같은 자리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설명드렸지만 코 하나하나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서 수직으로 감침질 하듯 통과하면서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메리아스 이끼로 연결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로 이동해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도록 이렇게 끝부분 바늘 위치 보이시죠? 끝쪽으로 당겨서 꼬매주시면 돼요. 자, 이 실이 부클사 이 실을 그대로 사용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엉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실을 천천히 뽑아가면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이 자리 연결해 주셨으면 또 1cm 미만으로 이동하면서 찔러서 천천히 실을 뽑아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사선 방향으로 코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은 지금 연결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편물이 어긋나지 않게끔 손으로 잘 잡아가면서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도 이 부분 해줬으니까 1cm 미만으로 옆으로 이동해서 최대한 촘촘하고 꼼꼼하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까지 오셨으면 마커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마커 제거해 주시고, 이 다음 마커가 있는 곳까지 또 손으로 잘 잡아서 고정해 주시고 수직으로 바늘을 찔러가며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길 경우에 이 부분이 또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텐션으로 실 잡아당겨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꽂아진 곳 근처까지 이렇게 다 꼬매주셨으면요. 마지막 마커 제거해주시고 이 끝부분은 특히나 여러 번 꼬매서 좀 더 튼튼하게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한 번, 같은 자리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다 연결했을 때 편물이 울지 않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다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이 남은 실은 편물 안쪽으로 정리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어떻게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으로 살짝 왔다 갔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고 남은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편물을 겉뜨기가 보이는 방향대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주고 바닥 부분이 튼튼하게 연결되는지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렇게 잘 펴주도록 할게요. 구멍 부분도 어긋나지 않도록 정돈이 끝났으면 이제 라벨 달고 끈 끼워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원하는 위치에 라벨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중앙으로 라벨이 오는 게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다가 뒀는데 길이를 한번 재서 중심에 맞게 놔주도록 할게요. 가방 가로 길이가 35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17.5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중앙에 라벨이 오도록 잘 고정을 해주고요. 라벨 연결할 수혜용 실에 바늘 끼워서 오시면 되는데 저는 로미오 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 가닥을 풀러서 한 가닥만 뽑아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끼워준 다음 끝부분을 매듭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라벨을 한번 안쪽에서 찔러서 이렇게 겉에서 나오도록 뽑아줍니다. 자, 이 상태로 편물을 가만히 두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는 게 가장 편한데요. 주의하실 점이 이 뒷면까지 찝히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떼가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또 이 부분이 센터가 조금 틀어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17.5가 되는 지점 이 부분에 마커를 끼워서 중앙 부분을 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이 되는 부분을 마커로 표시해 주고 이 부분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안쪽 찔러주고 다시 한번 라벨 위쪽으로 나와주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기보다 적당히 고정하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가방 편물 위를 찔러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나와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위치는 여기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찔러서 살살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때 세게 잡아당기면 라벨 부분이 울기 때문에 살짝만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수직이 잘 맞도록
찔러서 라벨까지 한 번에 통과. 다시 한번 가방 안쪽 찌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쪽으로 위치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빼주고 살살 당겨준 다음 같은 자리 찔러서 한 번 더 고정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안쪽에서 찔러서 살살 당겨준 다음 울지 않게 잘 손으로 펴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물과 라벨을 한 번에 같이 찔러서 고정시켜주도록 하고요. 이 안쪽 시접 부분 보이시죠? 이 시접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매듭 지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정이 잘 됐으면 시접 부분으로 바늘이 나온 게 확인이 됐으면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은 짧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잘 숨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센터 부분 표시했던 마커 제거해주고 자, 이렇게 라벨까지 달아주셨으면 이제 윗부분 끝만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자, 끈은 요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콜 샘플은 요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 요 가방에도 요 색상도 어울리고 요 색상도 어울릴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5마가 이렇게 한 번에 연결돼서 올 텐데요. 이 부분 반 접어서 끝이 되는 부분에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씩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마커 꽂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째 되는 부분이 딱 정반대 부분이에요. 끈 끼우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손으로 그냥 이렇게도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쑥 넣고 그 다음 구멍으로 나오고 빼서 그 다음 부분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편물을 뒤집어 주고 끈을 좀 여유롭게 뺀 다음에 다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 넣고 마커 꽂아져 있는 첫 번째 바늘 비우기 해줬던 부분 바로 정코에서는 이렇게 처음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나온 두 개의 끈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시고 이 아랫부분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에는 우리가 따로 구멍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편물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해도 들어가거든요. 안쪽에서 손을 잘 넣어주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가깝게 코바늘이나 돗바늘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부분이 나오죠. 안으로 넣어주시고 편물을 뒤집어서 같은 위치가 되도록 뒤쪽에서 나왔던 끈을 손으로 매만지면서 이렇게 안으로 가져와 주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두 개의 끈이 만나게 되죠. 이 두 개의 끈을 매듭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체형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5마로도 이렇게 넉넉해서 여기 끝쪽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짧은 길이의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듭을 좀 더 길게 해서 뭐 이런 부분이나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을 잘 시켜주시고 본드로 마감을 해주시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도 남은 부분 잘라서 라이터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리지 않게끔 잘 당겨줬으면 안쪽에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끈이 잘 고정이 됐죠. 자, 이 상태로 반대쪽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하나 가져와 주시고 하늘색 마커 끼워진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했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미 끈을 하나 넣어놔서 위치 찾기는 훨씬 쉬우실 거예요. 처음 바늘 비우기 해준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끼워주시면 나온 부분에 이렇게 하나의 줄이 생기게 돼요. 다시 끝까지 해주셨으면 이렇게 끈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옆부분과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끈을 넣어서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묶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이 매듭 남은 길이가 반대쪽과 같은 길이가 돼야 끈 길이가 똑같겠죠? 잘 당겨가면서 고정해 주시고 고정이 끝났으면 매듭 부분이 연결된 부분으로 오도록 잘 당겨서 여기 끈이 밸런스가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마커로 표시해놨던 부분과 반대쪽 부분 표시해놨던 마커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가방을 가지런히 두고 잘 조여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였을 때 모양과 끈 길이가 판판하게 오면은 완성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겨울철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멜 수 있는 부클 스트링백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반복되는 기법으로 코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초보자분들 전혀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예쁜 가방이기 때문에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맸을 때 자연스러운 처짐으로 핏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